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제 2020년 마지막 월요일 아침이 되어버렸습니다. 금년도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 장기표 대표를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일에는 이제 정경심 조국 사태라고 해야 되죠. 일부 공범 관계가 있으니까 그 정경심 씨에 대해서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그리고 곧 이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2개월 처분에 대해서 이를 효력을 중단하라고 하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일련의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하며 그 후 폭풍이 지금 여당 내부에서 일부 강경파들에서 무슨 탄핵론까지 이렇게 번져 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장 대표의 생각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네,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징계 2개월 처분, 집행 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참 어쩔 수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본래 추미애 장관이나 또는 이 정권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한다.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해왔습니다. 즉, 이 사건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과 권력의 실세들이 범한 이 불법과 부패를 이 윤석열 검찰총장, 이 검찰로 하여금 수사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걸 지금 조작해서 만들어낸 사건이거든요. 되지도 않은 이 징계 사유를 갖다 대가지고 했는데 법원이 마침내 이거는 이 징계 사유가 되지 못한다. 가처분 소득에 대한 거지만은 그러나 본안 소송의 내용도 상당히 좀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하나는 이 추미애 장관의 이 추풍낙엽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늘 그 사람도 법조인인데 이 윤석열 쫓아내기가 어떻게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결국 이 추미애 장관은 자기의 정치적인 출세를 위해서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 앞제비 역할을 했는데, 그래 앞제비 역할을 해가지고 이번에 성공했으면 뭐 국무총리가 되든지 뭐 서울시장 후보가 되든지 하는 그런 것을 한번 노렸다고 보는데 완전히 그냥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국민적으로도 찌그러졌지만 특히 문바들한테도 찌그러졌습니다. 사실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다 주도한 것이지만 겉으로 얼핏 보면 추미애 장관이 주도해가지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로 하여금 사과를 하게 만들고 또 이 문 정권에게 엄청난 타격을 가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추미애 장관은 국민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소위 문바들로부터도 버림받은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더 보태면 이 추미애 장관이 말하자면 권력 앞제비 역할을 하다가 이렇게나 망조가 된 것을 보고도 아직도 민주당 안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된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자기가 추미애 장관 말하자면 꼴이 날지를 그걸 아직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정권이 망하는 길로 갑니다. 이 직무가 복귀된 것을 보고도 아직도 지금 검찰 개혁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수처 처장 임명해서 공수처를 정상화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말하자면 다시 또 검찰로 하여금 기소권만 갖고 수사권을 없애려고 하는데,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을 지금도 이 집권 여당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저는 재촉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법원이 직무 배제 정지를 처음 결정한 것, 지난 주일에 거기에 배제 사유로 법무추미애 장관이 제시한 이것이 다 위법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번에 행정법원에서 징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일 때에 징계 사유도 동일한 사유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불법 무효라고 판단해서 징계 효력을 중지를 했으니까 사법적 판단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한 직무 집행 행위를 하는 일이 없는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에서 탄핵을 하라 그러면 그 탄핵의 대상자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사법부에 2차례에 걸쳐서 이런 명백하게 혐의가 전혀 인정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탄핵론을 일부 강경파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물론 저도 민주당이 탄핵 발의까지 안 가려고 생각하는데 알 수가 없지요. 제일 강경파가 김두관, 황운하, 그 다음에 최강욱 이런 사람 같은데 김두관 의원은 이 정경심 사건과 관계해갖고 초기에 최성해 동양대학 총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좀 좋게 봐줘라. 그 위조된 부분 그걸 좀 부드럽게 얘기하라고 이게 강요미수죄 혐의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나서서 그냥 탄핵해야 된다 그러고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 진행 중인데 공천받아가 국회의원 돼가 이번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까 총장이 말 안 들으면 탄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검찰총장을 행정부처의 외청처럼 관세청 뭐 이런 것처럼 검찰청장으로 이를테면 격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검사들은 별 할 일이 없지 않느냐. 뭐 수사 종결권도 다 경찰에 가게 되면 성범죄자로 전자발찌를 찬 사람의 거동을 탐색하는 일을 검사들한테 맡기면 된다. 예. 아니 시청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제 저녁에 어떤 유튜브의 논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런 강경파들의 행동은 독사가 공격을 당할 때 또는 공격을 할 때 그냥 노란 독을 그냥 팍팍팍팍 퍼붓는 그런 형국에 도달한다고 하는데 마침 그런 꼴을 보는 듯하다 이게. 장 대표 어찌 생각하세요? 예, 문재인 정권, 여당, 민주당이 대응하는 거는 진짜 이는 목불인견입니다. 그런데 정작 탄핵을 당해야 될 사람은 추미애 장관입니다. 왜냐하면 명색이 법을 다루는 법의 주무장관이 그 사유도 한 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판사 사찰은 뭐 어느 정도 좀 뭐 인정을 했지 않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하고 심지어는 그 사유도 문제지만 절차도 위법합니다. 이게 법무부 장관이 어떤 소송을 하는데 절차마저도 위법했다고 해서 법원으로부터 그런 거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으면 이는 진짜 탄핵돼야 될 사람은 추미애 장관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그냥 사의를 표명해서 사표 수리해서 장관직을 그만두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거 진짜 정말 탄핵을 하든지 뭐 파면을 하든지 저는 그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이 사건은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몰락해가는 지금 이 초입에 지금 진입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지금 지지율이 36.7%, 뭐 지난주에 조금 뭐 올랐다 해가지고 또 다시 또 2% 또 내렸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59.7%입니다. 59.7%. 이게 지금요, 한 분에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정말 얼마나 피곤합니까? 코로나 때고는 피곤하지만은 정치가 무슨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국민을 계속 짜증나게 해왔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게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마침 연말을 맞고 있는데 새해에는 이러한 문제가 다 정리되어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탄핵 사유가 발생 분명히 해 있지요. 그래 뭐 2달 전인가 국민의힘 당에서 탄핵 발의까지 했지만 본회의에서 뭐 보기 좋게 부결이 됐고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묵인, 조장, 암묵적 지시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 세트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다 탄핵 사유가 지금 발생해 있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제 그 사표 내고 나가면 탄핵 대상에서 빠지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저것 뭐 지금 탄핵 사유가 켜켜이 쌓여 있지요. 그리고 지금 장 대표가 오늘 아침 아마 여론조사 그 리얼미터를 보신 것 같은데 지지율 그러니까 국정 지지율 잘못한다가 59.6 지난주에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방송에 이 얘기를 하면서 아주 간교한 수치를 제시하다. 59.6이 뭡니까? 그러니까 60%를 훨씬 넘어서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 반대가 60% 넘었다는 거하고 50%대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영향을 주거든요. 제가 좀 생뚱맞은 얘기 될지 모르겠으나 언젠가 이 정권이 끝나고 그리고 중립적 정권 또는 반대 정권이 들었으면 적폐청산의 2호를 1호는 이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인데 2호는 이 여론조사 기관 이거 문재인 정권 내내 관변 여론조사 기관이 어떤 근거로 어떤 모집단으로 어떤 조작을 했는지 이거 반드시 조사의 대상을 해서가. 자, 그건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행정법원에 윤석열 총장의 직무 정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이라고 24시간 만에 대변인을 통해서 무슨 사과한다고.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읽더라고. 결과적으로 인사권자로서 국민 여러분들이 혼란을 끼쳤다는 데서 미안하고, 검찰은 한편 법원이 뭘 지적했는지 그걸 참고를 해서 더욱 검찰 개혁에 매진하라.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요, 대국민 사과인데 국민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한테. 요즘 어디 대통령이 국민한테 사과한다고 해서 어디 길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텔레비에 청와대 그 기자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국민 여러분 딱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다. 결과적으로가 아닙니다, 이게. 우선 이거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다 지휘해서 청와대가 지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지, 청와대는 그동안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한 거지 청와대는 모른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 그 말대로 청와대 또는 문재인 대통령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쫓아내려고 하다가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리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추미애 장관한테 지시해가지고 쫓아내려고 한 것보다 더 잘못된 겁니다, 이게. 이거는 진짜 국정 운영이 진짜 난맥을 넘어서 국정 운영이 없는 겁니다. 지난 1월 달에 취임해가지고 1년 내내 지금 윤석열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걸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가 됐다. 이래 된 겁니까? 만약에 이렇다면 이 문재인 대통령은 더 큰 문제죠. 이처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로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분이 이것도 추미애 장관한테 이렇게 넘긴 겁니다. 인사권자로서 가는 것도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인사권자로서 진짜 책임이 있다면 추미애 장관 딱 해임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 그러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분의 말하면 대국민 사과라는 이름으로 사과를 한 것 자체는 얼마나 대단한 겁니다. 왜? 정말 하기 싫은 사과였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에게 직접 책임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한 거는 정말 그동안에는 보지 못했던 일이라서 저는 또 거꾸로 좀 높이 사주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사과라는 용어를 써서 그렇지 이게 진정한 사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분노한 점은 그래 사과라고 치고 사과의 형식이 어찌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대변인이 쭝얼쭝얼 낭독하게 합니까? 이거야말로 국민 앞에 직접 나서야지요. 1년 내내 윤석열 총장 작년 7월에 임명한 이후에 지금 거의 1년 반 동안 이게 나라에 아주 국론을 분열시키고 편가르게 하고 법치를 훼손하고 이런 아주 중대한 참 그야말로 결과가 초래한 데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막장돼서 대변인 시켜갖고 요거 몇 줄 읽어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서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그리고 기자들 질문을 받아야 돼요. 기자들 질문을 받아야죠. 꼬리표 다른 게 있으면 그 대통령께서 이거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든지. 그러니까 이거 사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게 절대 사고로 인정해서는 안 되겠다. 이번에 사법부의 징계를 집행을 정지하라는 판결을 하는 가운데 이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 하면 원자력 발전소 그 폐기하기 위해서 서류 조작한 거, 또 폐기한 거 이런 데 대해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즉 검찰총장이 직무가 정지돼 가지고 수사를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이 피해이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총장 직무 정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랬습니다. 이게 뭐 말이 좀 복잡한데요. 무슨 말이냐? 윤석열 총장으로 하여금 이 정권이 범한 중요한 범죄, 특히 울산시장 부정선거라든지 원자력 발전소 관련 서류 조작, 폐기 사건 이런 것을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쫓겨나가지고 수사를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말하자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이기 때문에 이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윤석열 총장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판결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국민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앞으로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법원의 판결 그 내용 그대로 원전 사건이라든지 울산시장 부정선거라든지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라든지 즉 이 권력청이 직접 개입되어 있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이 법원 판결 내용 속에 저는 들어있다 이렇게 보고, 또 윤석열 총장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 윤석열 총장이 이제 직무에 복귀해가지고 지금 예를 든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도 그게 추가 수사가 지금 보류되어 있거든요. 임종수 실장, 비서관 그리고 대통령. 그 원전 중단 사건도 마찬가지로 산업자원부 장관 그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윤 총장이 그때 수사를 지시를 하고 강력히 지시해도 이제 공수처가 발족되면 공수처장이 이 사건들을 공수처로 이첩하라 하는 사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 장 대표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권력,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권력의 실세들이 관련되어 있는 즉 범한 그 범죄 사건들을 공수처로 넘길 수 있도록 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거 하려고 지금 공수처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만약에 권력형 불법, 부패 이런 사건은 엄정하게 조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여당이나 뭐 여당 말할 것도 없고 이 정권, 심지어는 한겨레 신문이나 뭐 경향신문 등 언론에서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신 있는 사람들입니까? 검찰을 지금 무력화시키려고 해서 지금 이 공수처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참 이 간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일반 그동안에 검찰이 권력의 주구가 돼가지고 말하자면 집권 세력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제대로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공수처를 만들자고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20년 전부터. 그때는 왜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했는가 하면 검찰이 권력의 집권 세력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권력형 부정 부패에 대해서 조사를 못하니까, 즉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이걸 조사를 못하니까 집권 세력으로부터 독립한 수사기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공수처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 또는 4, 5년 전에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던 그 이유와 지금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검찰개혁을 위해서 공수처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는 그건 20년 전에 그 말은 맞아요. 또는 10년 전에도 그 말이 맞지만 지금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뭐 이미 다 국민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공수처가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 세력을 견제하는 것이 되려 그러면 야당에게
이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거부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이 사실은 이 사기꾼들입니다, 이거. 이 공수처법 작년 이맘때 그 제정할 때는 야당에게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거부권을 준다고 해놔 놓고 그래 그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시행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공수처장을 반대하니까 며칠 전에 법을 바꾸어 버렸어요. 법을 다시 이 개정이라는 말도 하고 싶지 않은데 하여튼 법을 개정해가지고 3분의 2만 동의하면 되도록 해가지고 전에는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는데 지금은 5명만 동의해도 임명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오늘 지금 임명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이 정권은요, 많이 국민이 쳐다보고 있는데 사기를 칩니다. 사기를. 그러면서 권력형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도 전부 다 공수처로 넘기라 하면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만 보태면 이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 일주일 전에 뭐라고 말했나 하면 국민 여러분, 대통령을 포함한 이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하는 기관을 하나 더 만들겠다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거를 보고 자꾸만 독재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무식해서 그렇습니까? 국민을 속이는 겁니까? 지금 그런 말이 지금 나와서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민 여러분, 이거는 권력형 부정부패 없애기 위한 것이 공수처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도 막아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 만드는 거 왜 반대하느냐? 그러니까 아주 태연하게 얘기했다고 지금 장 대표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유기한 부분이 있어요. 대통령 직무유기는 탄핵 사유가 되지요. 지금 특별감찰관 법이란 게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그 법이 통과돼 가지고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감찰 활동을 했어요. 거기에는 그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이 없어요. 기소권도 없고. 그러니까 감찰 활동을 해서 자료 제출 요구, 증인, 참고인 조사를 해가지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검찰총장에게 수사 의뢰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능한데 이게 말기에 와서 민정수석실하고 충돌을 했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민정수석실에 월권 행위에 있다고 하는 걸 알아보는 과정에서 틱틱하다가 사임하고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으로 끝나버렸는데 이 법이 살아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만일 자신과 수석 비서관과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부정비리를 예방할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 그 취임 초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이 촉발 안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특별감찰관을 중립적인 사람 시켜놓으면 감찰 활동을 하다가 아니 대통령님 이게 밑에 사람들이 울산시장을 송철호라는 사람 부정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이게 누가 고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 안 해놔놓고 지금 와가지고 공수처가 그 일을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자, 장 대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실제로 발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윤 총장이 대검찰총장실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어요? 울산시 부정선거 사건, 옵티머스 사건, 고성원조린 사건 이첩하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이첩하라 하면요, 이첩해야 되는 것이 이 지금 법입니다. 이게 지금 그게 큰일이죠. 그런데 하나 그 특별감찰관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보태겠는데요. 국민 여러분, 이 정권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불법적이고 부패해 있으면 특별감찰관 임명하더라도 겨우 자기 사람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 임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자기 사람조차도 자기네들이 불법과 이 부패를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권은 제도적으로 특별감찰관을 두게 돼 있는데도 이거를 자기 사람도 하나 임명을 못 해놓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불법과 부패의 덩어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물으신 데 대해서요. 저는 하여튼 이 공수처장이 오늘 아마 임명 그 두 사람을 추천하면 뭐 내일 모레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것 같은데 임명해놓으면 이 법이 있는 한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윤석열 총장도 보내려고 하면 보내게 돼 있는 법이니까
그 거부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공수처법에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그 뭐 3급 이상 장차관 대통령까지 관련된 사건은 그냥 잊혀봐라 이렇게 안 돼 있고 필요하다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런 부대 조항에 붙어 있을 겁니다. 예. 막무가내로 연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 법치를 깨는 문재인 정권의 이 폭정, 공수처 발족, 공수처장의 정권 관련 사건의 이천 명령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검찰은 거부해야 됩니다. 거부해야 돼. 이유가 무슨 이유로 자세히 소명해라. 현재 우리 수사 진행 중에 있다. 이게 수사는 살아있는 생모와 같은데 왜 뚝 끊으려고 하냐? 무슨 이유냐? 못 보내겠다. 그리고 또 한 번 그러면 검찰이 중앙지검이나 대검에서 공수처장을 직권남용죄로 입건해가 소환을 하는 겁니다. 네. 정면 대결, 정면 대결. 네. 이 정면 대결을 하는 데는 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국민,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이 필요합니다. 광화문은 막혀 있지요, 코로나로. 막혀 있다 하더라도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골목골목마다 일어나가지고 여기에 저항을 해가지고 초기에 공수처를 무력화시켜야 돼요. 네. 그게 국민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장 대표도 그 대열의 선두에 꼭 서야 돼요. 예, 예.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헌법 제1조입니다.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실제로 이게 그냥 선언적인 그냥 뭐 하는 말 같은 점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번에 법원에서 윤석열 총장 이 징계를 정지시킨 것도 이것도 다 민심의 반영입니다. 만약에 국민들이요, 윤석열이 쫓아내야 된다 한다면 법원에서도 쫓아내는 결정에 동의했겠죠. 국민들이 윤석열 쫓아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여론조사가 70대 30으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뭐 내가 뭐 힘이 있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박찬종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골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저항권이 헌법에 근거가 있다라고 한다 대해서 약간 착오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장 대표 말씀대로 헌법에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냐? 국민 저항권 이렇게 해서 5자로 표기된 건 아니지만은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그 국민이 대통령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헌법상 제1기관인 우리가 너희 그만둬라 나가라 중단하라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비폭력으로 해야죠. 비폭력 평화적 방법으로 아무리 코로나가 있더라도 뭐 간격을 띄우면 간격을 띄워가지고 피켓 들고 청와대 주위를 빙빙 돌고 전국에서 이렇게 들고 이런 그게 저항권 행사입니다. 자 이런데도 너희들이 공수처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야지요. 예, 그 이왕 저항권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헌법 제1조도 저항권의 근거가 되지만 헌법 전문에 3.1 운동과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그랬습니다. 4.19 민주 이념이 뭡니까? 국민 저항권 발동에 의해서 독재 정권은 붕괴시키는 이런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그 헌법은 국민 저항권을 헌법으로 저는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4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장기표 대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민주화 투쟁의 산 증인인데 장 대표의 이런 절절한 열망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열망과 여러분들의 호응이 새해에는 반드시 융합해서 큰 힘으로 폭발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